네, 안녕하세요. 한정봉입니다.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.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. 설명을 맡은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랑 한종목입니다. 오늘도 S&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종목부터 달려보겠습니다. 먼저 1위입니다. 노턴 라이프 록이라는 기업이고요.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이 회사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. 이 마크를 보시면 꽤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노턴 360 백신이라고 좀 유명했었습니다. 저도 어릴 때 썼었는데 V3로 넘어가긴 했습니다. 이후에 이제 PC에서 모바일 시대로 조금 넘어가면서 이 노턴 라이프록은 크게 재미가 없던 주식인데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 침해, 보안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되면서 덩달아 주가도 좀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전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. 호실적이었습니다. 매출도 좋았고요. EPS도 좋았습니다. 그다음에 특히나 영업 마진이 오르면서 영업 마진율이 50%를 웃도는 성과를 보였는데요. 그다음에 요즘 같은 장에서 또 중요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내놨고요. 또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까지 패키지로 내놓으면서 이런 약세장에 조금 상승률을 뽐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S&P 500 수익률 기준 상위 5종목 제가 설명을 하면서 처음으로 성장주가 껴있는 것 같습니다. 3위를 기록한 서비스 나우인데요. 사스 기업이죠. 먼저 서비스 나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IT 서비스 맛집, IT 서비스 장인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. 각 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IT 업무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IT 정보 서비스 관리 분야 기업입니다. 그리고 해당 분야 1위 기업이고요.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흐름에 올라타서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동사에게 큰 이득인 부분입니다. 한편 전일 서비스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기업 라이트 스텝을 인수를 발표했는데요.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. 그 라이트 스텝의 기존 고객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, 그다음에 트윌리오, 스포티파이 같이 쟁쟁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거든요. 이 합병을 통해서 서비스 나우가 앞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고객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 기업들이 조금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. 하위 2위를 기록한 먼저 옥시입니다. 옥시덴탈은 조금 개별적인 재무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아요. 재무 문제는 옥시덴탈이 2019년에 아나다코 페트롤리움이라는 기업을 약 38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좀 불거진 이슈인데요. 이후 작년인 2020년에는 30억 달러의 순부채를 줄이면서 좀 성공적으로 줄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그의 10%도 못 미치는 정도밖에 줄이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압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다음은 4위를 기록한 휴렛패커드, 모르시는 분 없죠? HP입니다. HP는 아시다시피 PC를 판매하는 회사고요. 되게 좀 옛날 느낌 나는데요.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원격 근무라든가 원격 진료라든가 해서 PC 판매량이 좀 크게 늘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. 근데 다만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PC 판매량이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떨어져서 동사 주가의 약세에 기인은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그 HP의 주가가 올해만 하더라도 100% 넘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참에 좀 차익 실현하자라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순달람의 이제 메인 코너라고 할까요? 네, 미래에셋증권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실 종목들로 채워진 순위입니다. 수요일인 오늘은 60세 이상 고객님들께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선택하신 종목들로 채워졌고요. 노련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이신 만큼 좀 ETF에 조금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. 1위와 3위, 5위 전부 다 이게 ETF이고요. 특히나 근데 1위 이제 MTUM 같은 이제 ETF는 이 ETF에서 가장 많이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. 그리고 공교롭게 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테슬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테슬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론 머스크가 문제죠. 일론 머스크가
트위터로 굉장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괴짜긴 괴짜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하도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SEC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제재를 가하기도 해서 실제로는 테슬라 내에서 사내 변호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윗을 업로드하기 전에 변호사가 한번 검수를 한다고 해요. 검수를 한다고 해도 요즘에 이 정도입니다. 괴짜긴 괴짜인 상황이고요.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에 이제 도지코인을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시바견 나오면서 도지코인 얘기했었거든요.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저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는데 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장난이 아닌 것 같죠. 비트코인으로 뭐 차량 결제를 뭐 받겠다.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기도 했었었고요. 근데 이런 선언 이후에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회들짝 놀라서 조금 뭐 테슬라 주식을 좀 팔기도 했었고요. 근데 여기 오른쪽에 트위터 보시면은 이제 도지코인까지 이제 어셉트, 그러니까 수용하려는 것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선 넘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의 MIC 모델,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, 중국 생산 차량의 4월 판매량이 3월 대비 약 27% 감소했다는 기사가 있었죠. 또한 이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기가팩토리 상하이에 대한 증설 계획이 철회되면서 이와 관련한 뭐 실망 매물도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. 다만 원래 테슬라는 각 분기 말에 차량 판매량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고요.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게 이제 남색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뭐 3월달, 6월달, 9월달, 12월달에 분기 말에 차량 판매가 크게 는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전달은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확장은 조금 일단은 막혔으나 똑같은 상하이시에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는 6월 말에 뭐 건설될 것이라는 점은 또 여전하고요. 중국 관련 노이즈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겠으나 중국에게 있어서도 테슬라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점 트래킹 앞으로도 저희 순달람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대표 해외 주식에 대한 순위 말씀 마치겠고요.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 순달람이었습니다.